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고응렬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고민들을 조금 댓글로 써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네, 오늘 댓글 한 번만 읽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콧대는 높은데 딱 코끝만 아쉬워요. 그런 댓글이 하나가 있고요. 콧대는 그냥 그대로 두고 코끝만 수술할 수 있나요? 이런 댓글이 있네요. 그 코끝만 아쉬워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원장님 혹시 추천할 만한 수술이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저라면 이런 분들한테는 코 수술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원장님, 그럼 이렇게 딱 코끝만 아쉬워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수술이 어떤 수술이에요? 실리콘을 쓰지 않고 코끝만 성형을 하는 바로 무보형물 코 성형입니다. 코끝만 교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매부리를 다듬어 준다든지, 콧대와 코끝 모두 자가진 피나 자가 연골만 사용해서 높이감에 작은 변화를 준 경우가 해당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콧대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코끝 모양이 조금 아쉬운 분들이 받으셨을 때 효과가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무보형물 코성형의 장점은 뭐예요? 코 성형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정말 단 하나일 것 같습니다. 실리콘 썼을 때 혹시 부작용 생기지 않아요? 염증이 생기지 않아요? 이런 질문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받는데요. 사실 실리콘이라는 재질은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왔고 염증 확률이 일반인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아무리 작더라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인공 보형물에 대한 기본적인 두려움과 거부감을 갖고 있고요. 또 내가 혹시라도 염증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면에서 무보형물 코성형은 굉장히 좋은 수술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원장님, 무보형물 코성형의 단점은 뭐예요? 장점만 있는 수술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단점도 항상 같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단점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 콧대가 되게 낮은 경우, 특히 미간 부위가 낮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코끝만 성형을 한다는 거는 미간 부위를 높일 수는 없다. 또는 코의 전체적인 높이를 높일 수는 없기 때문에 콧대가 너무 낮은 분들한테는 조금 추천드리기는 어려운 수술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무보형물 코성형 모든 유형의 코가 수술이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무보형물 코 성형은 수술 가능하냐라고 묻는다면 모든 경우에 코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만족하냐고 묻는다면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가 조직만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염증 및 부작용으로부터 불안감은 줄일 수는 있지만 수술로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히 콧대 높이가 낮은 분들의 경우에 콧대 높이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콧대 높이가 어느 정도는 있으시면서 코끝이 너무 뭉툭한 복코를 교정한다거나 또는 짧은 코나 화살코와 같이 코끝의 위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으시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무보형물 코성형은 이 콧등이 좀 패이기 쉽나요? 정확하게는 코끝 위 부분이거든요. 코끝을 지나치게 높였는데 코끝 윗부분이 채워주지 못하게 되면 발생을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실리콘을 사용하더라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콧대와 코끝의 높이를 자연스럽게 잘 조절을 해준다고 하면 무보형물 코 성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발생을 하는 현상은 아닙니다. 콧대부터 코끝까지 너무나 조각 같은 매끈함, 그 다음에 어떠한 굴곡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런 느낌이시라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보형물을 넣어서 코 수술을 하는 게 더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 재수술도 무보형물로 가능할까요? 모든 경우에 코 수술이 가능하니까 재수술의 경우에도 무보형물 코 성형이 가능합니다. 첫째, 실리콘 보형물 비침 증상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형물 높이를 낮춰서 교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피부가 너무 얇아서 보형물 높이를 낮추더라도 비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형물을 제거하고 작아진 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간이 너무 높아서 아바타스러운, 부담스러운 느낌의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무조건 높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간만 너무 높여놓게 되면 이마에서 미간, 그 다음에 코로 이어지는 굴곡이라는 게 있는 코가 가장 여성스러운 이쁜 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런 굴곡이 사라지게 되면서 완전히 일자코가 되는 경우를 보통 일반인들은 아바타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형물을 낮춰서 해결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요. 보형물 자체를 차라리 제거해버리고 무보형물로 재수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전에 실리콘으로 인해서 반복되는 염증을 겪으셨거나 그 염증으로 인해서 코가 구축이 된 경우입니다. 실리콘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겼던 경우는 다시 재수술을 했을 때도 저의 경험으로는 그거보다 더 높은 염증의 확률과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을 다시 쓰지 않는 무보형물로 재수술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무보형물 코성형 절개 범위는 어떻게 돼요? 무보형물 코성형이라고 해서 뭐 조금 짠다든지 뭐 어디만 조금 수술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은 개방형 코 수술을 해서 이제 코의 모양을 만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비주라든가 콧구멍 안에 있는 절개 부위는 동일하다. 보통 실리콘을 쓰게 되면은 실리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박리 범위가 최소한 미간보다 조금 더 위에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보형물 코성형이라는 건 이쪽에다가 실리콘을 넣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박리 범위가 더 작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무보형물 코성형은 환자분들께서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이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요. 집도의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만은 않은 수술입니다. 더구나 막연한 실리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무보형물 코 수술을 받으셨다가 높이가 반대로 만족이 안 돼서 재수술을 받으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코 모양에 가장 적합한 수술법은 무엇인지 경험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고흥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